명상명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은퇴 후 처음 맞이한 아침, 거실에서 햇살을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맞이한 이 평화로운 순간은 그에게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순간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사진 촬영. 젊을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고 그때마다 사진을 찍곤 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정을 이유로 제대로 시간을 내어 사진을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은퇴 후는 카메라를 들고 본격적으로 사진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DSLR 카메라로 업그레이드했고 주변인들과 함께 촬영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보고 과거에는 놓쳤던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거리의 풍경, 한 사람의 미소, 노을 속의 바다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그는 마음의 여유와 함께 세상과의 소통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과의 재회.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피아노는 넌 옛날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은퇴 후 다시 피아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어색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서 예전의 감각을 되찾아갔습니다. 음악은 나에게 언제나 위로가 되어줬어. 그는 그렇게 피아노를 통해 자신만의 감정을 표현하고 음악이 주는 편안한 안정감을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음악회를 관람하거나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음악적 지식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악은 그에게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과 음악을 함께 나누는 기회를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마음의 건강을 지켜나갔습니다. 정원 가꾸기. 자연과의 교감. 집 앞마당에 작은 정원을 가꾸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꽃을 몇 송이 심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곧 식물의 생명력에 매료되었습니다. 나무와 꽃을 돌보는 일은 그의 일상에서 큰 기쁨이 되었고 아침마다 정원을 돌아보는 일이 그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풍성해졌고 주변 사람들도 그가 가꾸는 정원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꽃을 가꾸고 식물을 돌보는 일이 그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었고 그가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만의 힐링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세상과의 연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은퇴 후 그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고 장기 자랑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들의 순수한 웃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역 노인센터에서 식사를 나누거나 말벗이 되어주며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세상과의 연결을 느끼며 자신이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쓰기. 추억을 기록하다. 평소에 일기나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직장 생활에서 겪었던 일들,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까지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살아온 길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내 삶의 이야기로 남겨져야겠다. 그렇게 일상 속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큰 책이 되기를 기대하며 매일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블로그를 운영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갔습니다. 취미를 통한 건강 관리. 노후의 취미 생활에서 건강 관리 또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여행하거나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운동을 겸할 수 있었습니다. 취미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정신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취미를 가지면 노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겠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부족하다며 지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행, 세계를 향한 새로운 모험, 취미 생활을 통해 얻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에 바빠서 가고 싶은 곳은 많았지만 갈 시간이 없었던 여행지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행을 계획하며 여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을 통해 그는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여행 중 만난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주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닌 삶의 깊이를 더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며 돌아오는 길에는 여행에서 얻은 교훈과 영감을 글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 디지털 세상의 도전, 전통적인 취미생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 기회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법부터 시작하여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특히 영상 편집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래된 가족 영상을 정리하고 자녀들과 손자들이 자주 방문할 때마다 작은 영상을 찍어 편집하여 선물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워가는 과정은 큰 도전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얻은 성취감과 만족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여행과 취미 활동을 기록하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여행 중 찍은 사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을 한층 더 확대시켰습니다. 요리,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 취미생활의 범위는 점차 그의 일상 속 깊은 곳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요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반찬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여러 가지 요리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한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만의 특색 있는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든 음식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대접할 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음식을 가족과 나누는 일은 그 자체로 큰 행복이었고 또한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회적 연결, 새로운 친구들, 취미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일상에서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가하면서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겼습니다. 다양한 책을 함께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은 그의 사고의 폭을 넓혀주었고 그에게 또 다른 지적 자극을 주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감사와 성찰, 취미생활을 통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짧은 명상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날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생각합니다. 이 작은 성찰의 시간이 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지나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발,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 어느 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까운 대학이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직장 생활과 은퇴 후의 여정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가 직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고 세상에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멘토링 활동은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배우는 사람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독서, 온라인 강의, 수강,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켰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확장하는 일이 그의 일상이 되어가며 그는 항상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 더 가까워진 시간, 취미생활을 통해 얻은 시간과 에너지를 가족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 데에도 활용했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족 여행을 자주 계획했고 주말마다 손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활동은 그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고 가족들이 서로 더 많이 웃고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관계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부부 간의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더욱 깊은 이해와 소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취미, 함께 여행하는 일상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리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찾기 깊은 내면의 여행.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성취보다 내적인 성장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 되었습니다. 명상과 함께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매일 아침 단 몇 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 더욱 깊은 내면을 탐색하며 자신만의 평화와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진정한 자유를 선사했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외적인 성취를 뛰어넘는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결국 자신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었고 이는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와 함께 사회적 책임의 실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가치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에도 큰 의의를 두었습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특히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환경 정화 활동이나 재활용 캠페인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그가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그가 활동한 곳곳에서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그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확립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 새로운 시작. 이제 10대 후반에 접어들며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자신을 성장하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취미생활을 통해 쌓은 지혜와 경험들은 그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에 접어들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많은 꿈과 목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며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자신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노후는 결코 삶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노후의 취미생활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풍요롭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그의 여정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의 지혜를 전하는 노년의 교훈.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배운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이 단순히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겪은 아픔과 성찰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나누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더 중요해지죠. 이 말은 자신에게도 큰 의미를 지닌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또 그가 만나는 젊은 세대에게 언제나 진심을 담아 그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시간을 아껴 쓰고 가정에서 행복을 찾으며 자신의 길을 찾아라는 메시지를 자주 전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진리, 그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삶의 깊이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예술로서 삶을 풀어내다. 취미 중에서 가장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마도 예술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직장 생활로 바쁘고 다른 취미들이 우선이 되어 그림을 그릴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면서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채화와 유화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 풍경을 그리고 인물화를 그리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케치를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의 스타일을 찾고 그림을 통해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세상의 소리나 시끄러운 생각들을 잠시 놓고 그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과 삶을 담아낸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미처 놓쳤던 작은 행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그림들은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심지어 지역 커뮤니티에서 열린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은 단순히 예술 작품이 아닌 그의 삶과 철학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 속에서 평화롭고 따뜻한 에너지를 느끼며 삶이 예술로 승화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균형을 맞추다.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는 30분씩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고 가벼운 조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체력을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역시 잘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책 읽기를 통해 내면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며 마음을 비우고 때로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들이 그에게 큰 힐링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동시에 챙기면서 더 이상 노화나 연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활력 있게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매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된 성장과 발전, 은퇴 후에도 자기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취미생활을 넘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데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다양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역사, 철학,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며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배운 지식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었고, 그의 강연과 글은 그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항상 배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삶,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이야기. 노후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노후의 취미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나이가 되어도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 이야기는 언제든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끝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노후는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준비였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